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규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창수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묻습니다. 시장님이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또 묻습니다. 쌍용에서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50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또 묻습니다. 망상에 경자구역을 지정해서 10여 년 정도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묻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또 묻습니다. 망상에서 롯데그룹에서 골프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진짜 롯데그룹이 맞는지 묻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또 묻습니다. 부곡동 매립장에 국방연구소가 들어온다는데 그 시설이 과연 시민들에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오늘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5가지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 삼척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기금 기금 분배 내역, 두 번째 협약 내용 및 효력 유지 기간,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제가 제출하라고 요청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망상 경제자유구역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구역 확대 지정 사업 추진 계획과 해제 지역 주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망상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 SPC별 투자 의향서 체결 현황,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계획 대비 사업 지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과학연구소 묵호항 내 연구시설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체 질문하고 그다음 답변 듣고 나면 질문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복지과장님 그럼 나오셔서 그러니까 각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일문일답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은석입니다. 먼저 동해 삼척 장애인 복지관 건립 시장님 공약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작년부터 삼척에 이제 그 실무 부서랑 이제 협의를 좀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저희 의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이번 달 중으로 삼척의 담당 국장님하고 저희 시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업무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척에서 저희 의사와 이렇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검토를 또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 산업 사회 공무원 기금은 동해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은 쌍용을 포함한 7개사와 국회의원이 협약한 사항으로 우리 시와 관련된 기금 수령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에 올해는 동해 무릉건강 복합체험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23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담당관님 박주걸입니다. 이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경자구역 확대 지정 사업 추진 계획, 구역 해제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 1지구 사업은 지난 4월 말 진행된 강원도 종합 특정 감사 결과 다수의 입업 부적정 사항이 있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입업 사항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 심사 자료 검토 소홀, 개발 계획의 부적정 변경, 사업자 지정 절차의 부당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개발 사업 시행자 청문을 실시했고 8월 23일에는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됐습니다. 전 개발 사업자인 동해 ECT 소유 토지 183만 제곱미터는 2024년 9월 4일에 법원 2차 경매에서 380억 9천만 원에 중흥토건이 낙찰받았습니다. 망상 1국에 대한 새로운 사업 시행자는 경자청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망상 2, 3지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상 2, 3지구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개발 사업자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22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거쳐 현재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특수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 지구는 MS 호텔 앤 리조트 주식회사, 3지구는 MS 글로벌 리조트 주식회사가 경자청과 함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시와 사업 시행자 간 1군 건설사 책임 시공, 명품 해변 조성, 주차 시설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 협약이 체결되었고 12월 30일 망상 3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 1지구 기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새로운 사업자 공모 예정에 따라 경자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건실하고 능력 있는 시행자가 선정되도록 경자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망상 2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분야별 의견을 경자청에 전달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3지구는 실시계획에 대한 실시 설계에 대한 우리 시 검토 의견을 경자청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의회, 주요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망상 2, 3지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자구역 확대 지정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권 경제 자유구의 근간이 되는 망상 북평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의 안전성, 수익성 확보, 도시 발전의 동력 확보 등을 위해 경자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망상지구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와 연계한 시설 도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취를 보아가면서 묵호와 천국 한섬 등 일부를 확대 개발할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북평지구는 항만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한동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송정, 담봉, 내동일용 등 일부 대상지를 확대 검토하고자 합니다. 도입시설은 화물터미널, 철도 CY, 철송장, 창고,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유통센터 등 항만 관련 시설입니다. 다음은 경자구역 해제지역 주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권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정 해제 현황입니다. 망상지구는 2018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최대 6.39제곱킬로미터에서 3.8제곱킬로미터로 40%가 축소되었고, 북평지구는 2019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최대 4.6제곱킬로미터에서 0.14제곱킬로미터로 97%가 축소되었습니다. 경자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강원도의 주민 요구 사업을 건의하였고, 강원도가 일부 수용하여 2019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 요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 사업은 7개 사업에 사업비는 약 435억 원으로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자구역 일부 해제 지역 주민 요구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권택입니다. 망상 골프장 및 호텔 리조트 개발, 기관별 토지 및 SPH별 토양양서 체결 현황,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대비 사업 자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계약 현황은 총 205필지에서 122필지 계획하였으며 미계획은 83필지 되겠습니다. 토양양서 체결 현황은 PF 이하여 3개 금융사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03년 4월 21일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에서 허가를 위해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0월 개발형과 골프장 및 설계인가 신청, 12월 주 DCB와 MOU 체결, 12월 개발형과 골프장 및 설계인가 승인, 12월 착공 목표로 했습니다. 계획 대비 사업 실체율은 일부 토지 보상금 과다 요구로 계약 지연됐으며 환경영평가 진행 일정으로 지연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방과학연구소의 묵고항 해양 무인체계 연구시설 건립과 관련 추진 현황 및 우리시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자세한 추진 사항은 기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묵고항 준솔토 투기장 및 배후부지 이론을 활용한 연구소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 주민 수용성과 묵고항의 장래 발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염두하여 숙고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부곡동 준솔토 투기장 등 묵고항 1호는 정부 항만 계획에 따른 재개발 항만으로 포함되어 해양 관광 중심 거점 항만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시에서도 동해항의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묵고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유휴화된 화물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항만 재개발을 위해 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불투명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묵고항 연구시설 건립은 묵고항 재개발이라는 시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부합되기 어려우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도 묵고항보다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됐다 그럴까? 아니면 저의 궁금증이나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된 게 5번째여서 먼저 5번째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추진하지 않기로 시 집행부가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야 뭐 다 동의하셔서 결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발언 첫 번째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저 일본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견문을 넓히신 거를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이제 질문한 이유는 시장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3선 시장님이신데 그 전에부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 물론 뭐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근데 요번에 이제 또 당선되셔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 1년이 지나면서 별 특별한 진전이 없어서 혹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척시하고는 같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독을 할 의사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 장애인 복지관 문제는 제가 처음에 복지관을 추진을 했던 것은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들이 전부 이제 시내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 사무실을 한목에 이제 합쳐서 장애인들이 같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복지관을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부평동에서 이제 반대가 심하고 이래서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문제는 사실 이제 춘천 장애인 복지관도 제가 갔다 오고 몇 군데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 공약 사업을 넣을 때 왜에서 이제 동해 삼척을 포함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을 하고자 이렇게 공약을 했는가 하면은 동해시만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을 하기에는 부담도 많이 가고 굉장히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장애인들이 저조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목욕탕이나 이런 것도 또 이제 수영장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척하고 같이 하면은 우리가 이용하는데도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삼척에서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관을 만드는 위치도 동해와 삼척 중간 지점에 이렇게 경계 지점에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이제 공약을 이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용률이라든가 또 재정 상황 이런 걸 잘 검토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아마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데가 주요 도시만 이제 강원도에서 설치한 장애인 복지관이 한 2개 정도가 있고 분원이 1개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지역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군단에 있는 거는 뭐 분원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저희 시는 하여튼 재정 부담이 많이 갑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뭐 예산이 한정적이고 그래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좀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왕 공약하셨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거와 관련해서 동해시 과연 장애인 복지관이 저는 있으면 좋겠는데 있었을 때 뭐 부담은 어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그 내용성을 채울지 이런 거 관련해서 보통 이제 다른 사업할 때 보면 용역도 좀 하시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조사를 좀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좀 조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제 예산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 같은 게 이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목적과 관련된 기금을 그래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매년 적립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임기 중에 혹시 못하시면 그 다음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중기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좀 구체화해 주셨으면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가 되고 이래서 충분히 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게 규정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시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해져 있는 시설은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사숙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 기금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혹시 시장님한테 이 기금이 뭐 이렇게
저는 질문하는 시민들이 좀 있거든요. 주민들이 혹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은 좀 있습니까? 뭐 이제 부탁을 좀 해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고 예. 예산 집행도 아마 행자부 밑에 있는 생산자본부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뭐 제가 알기로 이제 기획실이 이제 업무로 해가지고 뭐 보고 받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기획실은 위원이 이제 우리 기획실장이 아마 기획예산 과정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아마 조정하는 마지막 최종 조정 결과는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 뭐 제가 그럼 담당 과장님한테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산 경자구역 관련해서 제가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0여 년 동안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김진태 지사님 들어와서 조금 이제 뭐 한 1년 좀 지났는데 그리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3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의 한 85%가 저희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거기 중에 이제 뭐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무상으로 좀 넘겨달라는 이제 문서도 제가 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 입장에서 아니면 저 시의원으로서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 매각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 이제 저한테 받은 거 보면 2024년도에 뭐 이제 착공할 것처럼 3지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는 뭐 2023년 말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을 이제 저희는 이제 의원으로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시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게 올바른 결정인가?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하려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제 이걸 제가 판단해야 될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이제 전국에 보면 여러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들이 제가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높을 때는 어떤 계획대로 이 부동산 사업들이 좀 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 이런 개발 사업은 예정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멈췄다가 또 다시 했다가 이렇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올라가다가 말고 뼈대만 있는 건물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그런데 이제 3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조 원 예상한다 그럽니다. 그럼 2조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과연 이게 이제 보통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저도 이제 뭐 저런 자료도 보고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3지구 사업이 그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경자청이 이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공유재산 시유지를 팔아주느냐 말아주느냐 이 분야는 벌써 떠난 얘기입니다.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국가도 그냥 내놓습니다. 근데 매각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겠죠. 시가 돈 안 받고 무상으로 귀속하거나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안 하고 단지 이제 그 공유지를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는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한은 부처 간의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자법을 악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개인 토지도 마음대로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PF 문제라든가 운영 추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경제 사정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3지구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단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이제 주요한 그 PF를 일으켜서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아마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시에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 축도박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우리 관광지 개발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이제 사업이 추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는 오늘 뭐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시유지 85%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경제 이제 관련된 법률을 볼 때는 50% 이상의 매입을 했을 때 사업자가 네.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는 틀립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근거 자료를 향후에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자청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시민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이렇게 끌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한 2, 3년 길면 한 3, 4년 내에 이 사업이 안 진척되면 저는 동해시도 뭔가 한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한 10여 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 그게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그와 관련된 거기 뭐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몰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사업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묶어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앞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그 섣불리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골프장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21년 말쯤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망상 골프장 추진 현황 이래가지고 저희 의회에 이제 낸 자료에 보면 롯데그룹 신동호 회장 2021년 6월 25일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롯데가 골프장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거든요. 더 CBU가 골프장을 하냐 물어보는 시민들보다 롯데그룹이 하냐 물어보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하고 이럴 때 마치 이제 롯데그룹이 하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보니까 롯데그룹 신동호 회장 방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장님한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부서에서 문서 만들 때 저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좀 과장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조금 과장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이제 밤나라 대치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사업이라는 게 개인이 자기 돈 투자해서 하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PF를 이제 일으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PF라는 게 사업 인가가 다 나기 전에는 절대로 PF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자청의 3지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3지구도 설계가 완료가 되고 승인이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해야지 이제 PF를 일으킬 수 있고 대기업이 덤벼드는 것이지 그냥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시비고 하고 있는 그 망상 골프장 문제도 결국은 개인 사업입니다. 시가 크게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고 인허가권도 이제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정상대우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부지 매입이 이제 지금 제가 보고받긴 한 92% 정도 매입이 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는 4계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월 정도가 돼야지 아마 환경영향 평가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천주교 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일부는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이제 금액을 매입 대금을 요구하니까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시과 보고 매번 계속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쯤이면은 어떤 가시적인 결론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사업이 조금 지체는 됐지만 네. 잘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그에서 정하다 안 되면은 다른 투자들에도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는 골프장이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사전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네. 한 12월 말이 좀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준이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촉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말이 지나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 제가 보면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보면 토지 보상금이 이제 한 300억 좀 더 되는데 네. 뭐 300억에서 400억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지불한 게 한 70억 정도 뭐 전후로 이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잔금 지급일이 이제 금년 7월 말이 1차였어요. 그건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연장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또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이해 당사자분들하고 이제 연락해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한 10월 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담당 부서 도시과 얘기 들으니까 뭐 한 12월 말. 뭐 근데 이런- 환경영향평가는 10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지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매입하고 뭐 토지 매입하고 이런 건 그 업체의 사정이고 또 이제 PF라는 게 지금 70억을 지급한 것도 저는 꽤 많이 지급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PF가 안 되고 자기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골프장이 이제 시장이 필요하시다 그랬는데 뭐 필요한지 안 한지 이걸 떠나서 시가 이제 사업 계획이 됐으면 예정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시민을 만났는데 묵호성당 신자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지금 묘지를 할 계획이니까 거기 이제 신자이면서도 그 묘지를 이제 못 모시는 이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혹시 죽으면 내가 성당 묘지에 묻히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자꾸만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 이 더시비가 어떻게 보면 진짜 추진 의지가 좀 더 있다면 성당 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동의를 받은 게 한 7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체 부지를 아예 먼저 물색하고 그래서 거기 대체 부지를 물색해서 협의를 마치고 나머지 한 30%를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사람들한테도 더 신뢰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뭐 하나의 예지만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네. 대체 사업 부지까지 다 제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제가 알기에는 대체 부지까지 다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 제안해서. 예, 근데 그래서 하도 저는-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아까 제가 이제 장래 문제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여러 불편사항들이 있거든요. 또 잔금 받는 문제도 보면 제가 봤을 때 보통 잔금을 받아서 어디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연말쯤 돼서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까 뭐 새로운 사업자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사업자에게 분명하게 언제까지 이게 지체가 계속되면 PF가 말 안 된다든가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저는 시장님이 좀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시민들을 위한 의원님 뭐 이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투자 유치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적절하게 잘 맞춰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산업정책과장님한테 뭐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우선 시가 이렇게 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은 거에 대해서는 동해 시민으로서 아니면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좀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뭐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이 뭐 국방과학연구소는 처음부터 뭐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우리 관광지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검토를 해봤던 것인데,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할 생각 없습니다. 전혀. 예,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나온 김에 예. 전번에 아까 오전에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이제 우리 민간 주차장 그 유료 그 노상 주차장 때문에 우리 김양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이제 옛날에는 민간 위탁으로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익이 꽤 됐어요. 여러 군데 부평장 주변 뭐 해가지고 이제 시내 여러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입이 되니까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됐어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 금전 사고도 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걸 시설공단을 만들면서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인건비가 계속 과다하게 투자가 되니까 운영하는 로면 수를 계속 줄여왔어요. 지금은 아마 2개 구역 외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1년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주는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시설공단에. 주차장 운영과 관련돼서. 근데 들어오는 수입은 7억이 좀 안 돼요. 7억 정도.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24명입니다. 호봉은 계속 올라가고, 이게 그 인건비를 주는 게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입이 안 되니까 다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다 보니까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단체도 이득이 되고, 왜냐하면 민간단체를 제가 주고자 했던 것은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로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야지 민간단체도 어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인건비로 해가지고는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인당 뭐 거기에 8시간 근무하는데 3,400만 원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든 이렇게 회원제로 하면 연세 많으신 분 많고 이러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이 안 되면은 무료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 주차구역 외에는 주차도록 하고, 대개 시민들이 하루에 몇 시간 오래 갖다 세워놓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시민들 자질에 대한 문제고, 계도를 해서 몇 시간 이상 못 세우게 하든가, 또 꼭 뭐 상가가 있다 해도 불평불만 해도 자기 차 갖다 놓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디 가봐도. 근데 일본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뭐 주차장 문제 일본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하루 이렇게 그 축제장을 돌아다니는데도 2만 보 걸었습니다. 2만 보. 하루 걸은데. 왜 그러냐? 차 갖다 대놓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그 차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농골 담길 같은 데는 그냥 거저먹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면 관광객들이. 그게 몸에 딱 배에 놓으니까 한국 사람 관광객들이 많으면 하는데 한국 사람들 불평불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 불평불만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저걸 운영을 하고 나서 정 안 되면 앞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저걸.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계속 시가, 왜냐하면 시설공단에 그냥 주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주희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시가 브루파워하고 협약한 거 크게 없습니다. 저 돈 달라 한 적 없습니다. 돈 달라 해가지고 브루파워에서 시에 돈 주면 배임이 돼, 배임. 그런 거 제가 돈 달라 한 적 없습니다, 전적으로.
근데 이걸 마치 시가 협약에 의해서 무슨 돈 받고 그걸 해주는 것처럼 믿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해 시내에 900대의 압사벨이라는 소위 이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34대가 브루파워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운영하는 사람은 다 거의가 3분의 2가 제가 동해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송하는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켜줘야죠. 지킬 거는.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래 봐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10명 경찰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소로길로 또 단축거리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좀 우리 해당 부서에 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개선하려고 할 겁니다. 개선하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고 할 때는 그리고 공도에 차 다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제재를 뭐 80% 실어라 뭐 해라 제재 세륜하고 다 하는데 앞으로 900대 전체에 대해서 이거 강요할 생각, 강요가 아니고 지키라고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야지 시민들인데 하지. 900대가 다니는데 34대가 시민들 피해, 그 환경에 피해를 준다. 저는 조금은 시도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야간에 이제 왜 안 해요? 저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야간에도 해야지 단속. 왜 안 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또 근무하고 야간에 불상사도 일어났고 있고 이러면은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안전에.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있고 이래서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브루파워에 대해서 운송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그동안에 받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조그만 일이 있어도 저희한테 전화합니다 다. 근데 브루파워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한두 건 전화 받은 외에는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다 무인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지금은 시군이 거의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장시간에 저 질문 아닌 것도 답변해 주셨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 예산 과장님하고 이제 대화 나누는 걸 좀 잘 들으시고 혹시 뭐 시장님 하실 일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선입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이제 시정 질문을 했는데 그 시정 질문을 이제 이렇게 받아보시고 이제 의회 사무과에서 이제 시집행부에 기획실을 넘기시고 이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혹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제가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 우선은 답변서는 우리 소관 범위 내에서 정확히 이렇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해 주라 뭐 이렇게 했고 저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럼 보통 이제 의회에서 넘어가면 예. 그렇게 일 처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저는 이제 과장님에게 제가 이제 이 쌍용 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한 1년 전부터 시민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이거 뭐 응모했는데 안 됐다는 둥, 네. 뭐 어떤 사업은 또 됐다는 둥,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만 제가 행사장을 가거나 뭐 이렇게 자리에 가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제가 이제 답변을 해주려고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쌍용 관계자분들하고도 뭐 대화를 해보고 이랬는데 그쪽에서 비밀처럼 거의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 때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제가 이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금관리위원장님하고
한 3-4번 통화를 했습니다. 김원덕 위원장님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당연히 뭐 공무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른이시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왜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비공개적으로 그냥 뭐 대화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공개의 원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하여튼 대신 출석해서 궁금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제가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혹시 자료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맘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뭐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충분히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저나 뭐 시청의 이 담당 공무원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정 질문을,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이제 공론의 장에서 얘기하고자 해서 시정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정 질문 답변서가 왔어요. 와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뿐이 저한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보통 답변서 제출하면 과장님들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협의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만 전혀 뭐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서가 좀 불충분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검토를 좀 더 하시고 오늘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주셨으면 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혹시 뭐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의원님이 아시는 부분들을 다 충분히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시민들께서 절대 오해가 없었을 텐데, 첫 번째로 우선 이 기금의 금액과 그 다음에 기금의 사용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도 그 중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공모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쌍용에서 쓰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면 시민들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구나 하고 이해하실 텐데, 저희들이 어떤 걸 더 답해야 될지, 사실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사무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거는 저희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혹시 방송 보도에 네네. 이거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방송 보도 보신 거 있습니까? 예, 본 거 있습니다. 예.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이 투명하게 이렇게 좀 집행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이래도 거기 우리 시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데, 우리 시는 그나마 이래도 시가 조금 이래도 시로 이게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타 시군들은 지역이 특히 강릉 같으면 옥계면이나 한정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거기서 좀 이렇게 많이 쓰더라.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마동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5km 범위 내에 모두가 이제 모든 동이 관여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투명하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기금 내용이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예. 맨 첫 해에 예.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예. 예. 혹시 시에 예. 기금관리위원 추천한 문서가 혹시 기획실에 온 적이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여기 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보도 자료에 보면 시장님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기금관리위원회가 초창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문서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만 이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 문서도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서도 없이 그러면 어떤 분을 기금관리위원을 추천했나, 그러면 보낼 때도 추천할 때도 구두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이 했습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마 저희 역할을 하던 분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문서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의회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문서가 있느냐, 기금관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또 혹시 답변한 건 있느냐 했더니 의회 사무과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쌍용에 질의를 했어요. 예.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전이었는데 질의를 했더니 쌍용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이 과연 이게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끝나고 그 다음 기금관리위원은 어떤 분을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해한 게 뭐냐면 쌍용에서 저한테 우리 의회로 온 문서에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보니까 이게 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보통 2021년 하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 기금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산자부가 2022년 4월 29일 날 보도자료를 하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멘트 산업 지역사회 공헌 상생기금 중장기 비전 공동선언 뭐 해갖고 이제 A4 용지 한 장 정도 뭐 좋은 말이 쭉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동의하셨듯이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자료 찾아보면 전부 다 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다 위원장님들이 뭐 어떻게 보면 보도 자료를 내요. 그런데 막상 질문을 하면 전혀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에 대한 오해를 꼬리를 묻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동해시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밝혀진 거는 이제 첫 해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가 시에 들어왔는 거 보고 그러면 이제 52억 중에 27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27억이 남는데 7억 원 정도는 공모했다는 얘기 소문들이 돌아요. 근데 도대체 이 공모를 어디다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는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근데 내용은 또 저도 뭐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20억이 남는데 10억은 이제 사마동 상생협의회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이제 쌍용 관계자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상생협의회는 제가 보면 10억이 안 들어왔어요. 뭐 5억 몇 천만 원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럼 나머지 10억은 그러면 어디 갔냐? 그럼 제가 쌍용 이제 그 관계자 만나면 본인들이 그동안 대외 영역 사업 해왔던 돈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금관리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하려면 제가 봤을 때 기금관리위원회 그래서 이제 시의장님도 한 분 추천하고 그다음 시장님도 한 분 추천하고 국회의원님도 한 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 같은 경우 쌍용이 뭐 4명 추천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다른 지역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소한 이게 어떻게 논의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김원덕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과거처럼 기금관리위원회가 없고 그래서 쌍용이 뭐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외 협력비로 쓸 때와는 지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여기 보면 뭐 산자부 보도 자료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시멘트 산업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뭐 시멘트 생산량의 톤당 1,000원씩 이제 500원씩 내겠다. 이렇게 다 보도 자료를 다 냈어요. 500원씩 내겠다.
그래서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해에 한 52억 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쌍용에서 기금관리위원회에 넘어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금도 아니지만 이게 세금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공적 돈이라는 겁니다. 동해 시민 전체에게 이 돈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금관리위원회는 이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8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해서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 기금관리위원을 추천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문서는 없지만 구두로 추천했어요. 그러면 추천했으면 최소한 도의적으로 시의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는 그분한테 시의원이 뭐 시정지를 한다든가 행정사무 이런 행동들을 하면 최소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 그 시에서 추천한 기금관리위원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대화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대화는 하지 않아도 제가 그러면 시간 주시면 궁금한 사항들을 지금 의원님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는 다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정리하자면 저는 동해시는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거 보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인 이철규 의원님이 시멘트세를 발의해서 어떻게 보면 타협점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타협점으로 해가지고 일정 정도 기금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쓰이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그런 위원회들이 구성됐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의회도 제가 봤을 때 의장님 우리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추천한 위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답변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시는 좀 의회하고 조금 다른 게 여러 가지 쌍용과의 관계에서 조금 뭐 답변을 받을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번 기회로 최소한 이거와 관련해서 시가 여러 경로로 접촉해서 저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최소한 2년치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밝혀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언론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집행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항상 의혹을 갖고 얘기를 하면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시멘트 이 기금은 처음에 이 자원세 뭐 얘기 나와서 시멘트세 부과를 하려고 하다가 타협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금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마 행자부의 생산성 본부인가 거기서 이제 관리를 일부 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쌍용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위원회는 누가 추천을 하든 간에 위원을 들어가면은 위원들이 자기 소신껏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시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외압이다 외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개 못할 것도 없어요. 심의할 때 공모했으면 심의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전에 이제 이 기금을 만들 때 기존의 시멘트 회사에서 주변에 지원하던 사업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에 쌍용에서 지원하거나 다른 시멘트 회사에서 지원하던 걸. 그러니까 그거는 쌍용이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쌍용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 시장님 뭐 이왕 나오신 김에 조금 제가 질문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기금 관리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던 대여비도 여기 포함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협의를 할 때 네. 시멘트 회사들하고 네. 시멘트 연합회인가 시멘트 회사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협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쌍용의 관계자분한테 저는 그 얘기를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 협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그러면 그 내용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면 답변이 되지 않냐 조금 전처럼. 그러면 제가 시민들을 만나거나 뭐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데 문제는 핵심은 언론에는요. 톤당 500원씩 기금관리위원회 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약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보도자를 내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기금관리위원회는. 언론은 100% 믿을 수가 아니, 없는 아니,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자료를 이제 안 봤으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이 많다고 그러면 톤당 한 300원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톤당 500원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서 네. 그리는 모양인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는 제가 기금관리위원회대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독자적으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있냐. 그런데 개중에 자꾸 옆에서 외압을 넣는 사람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시가 관여하면은 더 문제다. 그래서 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뭐 하여튼 뭐 네. 저는 이제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의회든 시든 이걸 어떻게 하면 넓게 해석하는가 좁게 해석하냐의 차이인데 저는 우선 이제 향후에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2년이 됐으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기금관리위원을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추천하는 분이 이제 그런 문서가 오거나 협의가 오시면 저는 추천할 때 의회에서도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보니까 그분에게 좀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기금관리위원을 구두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김형학 교육장님하고 김정수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대는데 김형학 교육장님은 그만뒀고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만두시고 뭐 그다음에 누가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수 국장은 아마 그냥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너무 이제 그 개별로 누가 추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기금관리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보조금 관리위원회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위원회 다 마찬가지죠. 그냥 이야기 이렇게 뭐 하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기금관리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거는 명확하게 시의 업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좀 넓게 생각하면 지역 시민들과의 관계된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기금관리위원을 우리 시도 한 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 기금관리위원회가 좀 잘 굴러가면 뭐 지역사회가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관심 좀 가져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추후에라도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저한테나 의회에 보고할 게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